이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늘어나는 반려동물 인구 수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매년 늘고 있는데요. 네, 오늘 탐구인에서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의 최희경 활동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기동물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네. 휴가철엔 특히나 버려진 동물들 수가 급증한다고요. 네, 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약 10만 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중 약 30%에 해당하는 3만 2천여 마리가 6월에서 8월 휴가철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그 다른 달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은 숫자이고요. 근데 이 숫자들은 그 지자체 보호소에 입소된 동물들에 대한 숫자일 뿐 그 보호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길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떠돌이 생활하거나 네. 다른 사람이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판매업자 등에 유입되는 동물 숫자까지 하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예. 3배까지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생각보다 많은 동물들이 길 위에서 버려지고 또 이렇게 길에 가다가 말씀하셨던 그런 식용업자들한테 네. 또 잡혀가는 그런 경우들도 맞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휴가철뿐만 아니라 명절에도 이렇게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이 휴가철하고 같은 맥락일 텐데요. 보통 그 버리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동물을 멀리 버리고 싶어하는 심리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혹시라도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멀리 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되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버리다 보니까 멀리 버리고 섬에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막상 그 멀리 버리려고 하면은 그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휴가철이나 명절 때 네. 멀리 간 김에 버리는 행위가 급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 동물보호 단체 자료에 따르면 그 반려동물 유기의 대표적인 이유가 진학이나 취업, 그 이사, 결혼, 출산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실 예측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사정이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그 수명이 20년 가까이 되는 그 동물과 같이 살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그런 것까지 함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또 처음엔 정말 사랑을 주면서 키웠을 동물들인데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유기된 동물들 발견하게 되면은 주로 보호소에 보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뒤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보통은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에 들어간 동물들은요, 10일간 공고를 해서 원래 주인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고 기간이 지나도 원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제 새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유기동물들이 새로 보호소에 들어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천천히 새 가정을 찾아줄 여유가 많이 없겠죠. 그래서 많은 개들이 이제 안락사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 먹으면서 버티거나 그러다 로드킬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질병이나 영양 부족으로 많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식용으로 팔려가는 강아지도 있고 예. 품종견의 경우에는 이제 새끼를 낳는 일을 시키는 이제 강아지 공장으로 가서 죽을 때까지 새끼를 낳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중요한 것은 사실 이렇게 대부분 다치거나 병들어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이 강아지들이 버린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 마지막에 버린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그 네. 말씀이 좀 가슴 아프게 네. 와닿는데, 이런 그 동물들의 유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네.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 동물 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그 대량 생산 방식을 막아야 됩니다. 네. 그 강아지 공장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버려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그 반려동물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개의 소유자가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 하는 생산자가 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네. 봅니다. 또한 그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 해 10만 마리씩 유기동물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2010년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과태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왜냐하면 그 등록이 안 돼 있는 개를 누군가 버렸다면 원래 누가 소유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생산 되자마자 바로 네. 이제 등록을 하자는 등록을 말씀이시죠? 하거나 그리고 이제 과태료 누가 버린 것을 과태료가 아니라 이제 지자체가 이제 과태료를 관할하고 있는데요. 과태료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하게 해서 네. 이제 누가 버렸는지 그것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이 쉽게 생산하고 그리고 이게 쉽게 사고 버리는 이 모든 행위가 이 한쪽에서는 죽을 때까지 동물을 좁은 곳에 갇혀 새끼를 낳게 만들고 건강에 안 좋은 새끼를 또 만들고 있고요. 이런 개들이 가정으로 가서
어설프게 관리되거나 또 버려지는 또 학대까지 받게 네. 되는 이런 그 이제 일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동물을 산업의 대상 그리고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을 이제 금지해야 되고요. 그쳐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벌칙 조항으로 상향을 해서 이런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네, 현재 것 같은데요. 과태료 조항은 이제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네.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수사 권한도 없고 대부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애초에 없는 상황이 현재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 그 과태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과태료는 지금 상향 조정돼서 최대 300만 300만 원으로 원 정도요. 올렸는데요.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과된 건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과태료를 무겁게 올린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아까 마지막에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말자라고 네. 하셨는데 이런 얘기는 반드시 뭐 유기되는 반려동물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인간이 동물로부터 많은 것을 얻죠. 단백질도 얻고요. 가죽을 얻기도 하고 또 노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물을 먹거나 이용하더라도 그 불필요한 고통을 일부러 주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장식 축산 형태입니다. 네. 동물들은 그 생산을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데요. 닭의 경우 대표적으로 그 날개를 펴기도 힘든 곳에서 알을 낳기도 하고 환기가 안 되는 창고 같은 곳에서 살다가 고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 마찬가지로 젖소나 돼지와 같은 경우에도 사는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이제 즐기는 문화로 쇼 동물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동물원에 대분에 갇혀서 지내면서 네. 그 자신의 습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네.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쇼를 시키고 만지는 행위 등을 하는 것들이 인간에게는 뭐 별로 절박하지 않은 일이지만 동물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중단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방법이 이제 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모두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게 동물원에 보면은 이제 동물들이 계속 한 바퀴를 네, 네, 도는 네. 그 행위가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네, 들었어요. 정형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어린이들이 우리가 이제 동물원이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예, 제가 들은 어린이 중에서는 동물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 어린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적인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정신병에 걸린 동물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쓰기는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네. 참 알게 모르게 우리가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하면 이 동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요즘에 주위에 작은 동물원이나 동물 카페 같은 것도 많이 생겼어요. 네. 관람객이 이제 늘어날수록 사실은 이런 곳에 갇혀서 고통을 받게 되는 동물들이 많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한 그 가죽 제품 같은 것도 이용할 때는 그 보통은 이제 악어나 라쿤, 여우, 거위털, 오리털 같은 것들도 대부분 산채로 벗겨지고 이제 털을 뽑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그 소비를 가려서 하거나 아니면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반려동물과 같이 살 때도 정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려동물들이 수명이 어느 정도 개나 고양이 20년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물들이 나만 바라보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동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의지와 그 자기의 의지와 환경과 그리고 금전적인 뒷받침이 되는지까지 좀 냉정하게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절대 순간의 유행이나 귀여움 때문에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사업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저희 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서는요 초창기부터 그 해왔던 사업 중에는요 그 시골계 1m의 삶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 보통 이제 외곽에 가게 되면 짧은 줄에 묶여서 이제 비바람을 막아줄 집도 없고 제대로 된 음식이나 맹물 그러니까 그냥 맹물입니다. 맹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개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생명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라쿤 카페 금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 체험 시설에서는 무분별하게 야생동물을 만지게 하고 전시하는 것이 동물에게 굉장한 학대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동물 학대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사람에게도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전시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우리가 동물들의 삶에도 고통을 주지 않도록 법이 최소한의 장치가 돼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저희 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홈페이지에서 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함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네네. 거부하고 되돌린다, 뭐 되돌려 네. 보낸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반려동물은 어떤 의미의 반려동물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최희경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